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게 심각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한 것도 그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씩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후장 흐름은 또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약간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면은 원래 한국 시장 같았으면은 네. 오늘 좀 크게 빠졌어야 되는데 좀 초반에 좀 빠진 모습이 있었지만 네.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다시 빠지고 있긴 한데 네네. 최근의 특징을 보면은 다들 심리적으로 약간 바닥을 느끼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개인 투자자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의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들은 아직까지 좀 매수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아무래도 좀 불확성도 많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씻겨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하게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지켜볼 상황이 있고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트럼프는 추가 금리 인하를 노리고 네. 일부러 협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일단은 연준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예, 주식시장 빠지고 이제 경제 안 좋아진다. 그럼 모든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가 아닌 연준에게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리를 또 한 번 내려야 되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 네네. 아마 만족할 만큼 금리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1%대거든요. 때문에 할 만한 금리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렇죠. 자신이 약간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압박용으로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선행된다면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런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시장이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내용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 2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도 신규 상장주 1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네. 또 저희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지금 현황에 대해서 또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주들 공모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8월 7일 날 좀 큰 활약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쵸. 증시에 네. 블랙 먼데이, 뭐 말이 블랙 먼데이지. 네. 하여튼 7% 코스닥 7% 이상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8월 5일이구나. 그걸 8월 5일, 8월 6일을 지나면서 네. 거의 다 공모가 대비 한 30-40% 정도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다들. 네네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저가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종목과는 다르게 매물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물량의 부담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탄력 있게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신규 상장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번갈아 가면서 신규 상장들이 최근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인 좀 하락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아마 조만간 다 같이 한번 상승하는 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7월 달부터 상장한 종목들이 거의 20개에 이를 정도로 네. 하나의 테마군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그쵸. 때문에 신규 상장주 한두 개가 강한 흐름을 나오게 된다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저평가된 구간이 매우 많다고 보는 게 공모가 대비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공모가로 들어온 사람들,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손해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길 바랄 거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고려를 할 거란 말이죠. 네네.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상승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공모가까지는 회복을 하니까 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투자하기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가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기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뭐 어제는 좀 주춤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간 수급 위주의 매수가 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어제는 좀 주춤했는데 오늘은 어떨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도 이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개 넘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나와서 하나의 테마군을 좀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정말 다양한 업황에 있는 신규 상장주들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어서 오늘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펌텍코리아 간단하게 화장품 그쵸. 용기 제조업체, 네. 레이 치과 업체, 커윈테크 2차 전지 설비,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네. 스마트용 특수 필름, 그린플러스 첨달 온신 산업, 비닐하우스 대체, 네. 그다음에 컴퍼니 K 벤처 캐피탈, 에이스토리 드라마 제작사,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네. 디지털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한국 네. 바이오젠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알아볼 종목들은 세틀뱅크, 네. 그다음에 윌링스, 윌링스. 네, AFW, 네. 덕산 데코피아, 그다음에 데모, 네. 그다음에 슈프리마 아이디, 그다음에 플리토까지 네. 예,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알아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세틀뱅크를 먼저 볼게요. 네. 목이 살짝 아프네. 세틀뱅크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틀뱅크. 예, 네.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전자금융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7월 12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높네요. 1122대 1. 네. 예.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점유율 1위라고 해요. 네. 예, 제가 좀 살펴봤는데 회사 상태는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전자금융 핀테크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런 추세를 뭐 받아들여가지고 좀 많이 빠져 있죠. 네. 공모가 55,000원이고요. 처음 상장했을 때 53,500원까지 상장이 됐고요. 네네. 58,000원까지 장중 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가 41,000원 부근에 있고요. 네. 그 민엔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어. 예, 그래서 핀테크 전자금융 관련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네.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 볼게요. 예, 보게 되면은 상장 첫날 크게 상승을 했고 쭉 빠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근데 8월 5일, 네. 8월 6일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서 좀 4만 원대 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한 2.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투자하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 신규 상장주의 경우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게 되면은 네. 한 번쯤 튀어주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현재 구간 뭐 매수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4만 원 부근 매수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네, 네. 세틀뱅크는 그나마 공모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800억 매우 큰 회사예요. 네. 업계 1위인 만큼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게 되면 한 7천원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때문에 현재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 네. 때문에 장이 좋아지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종목은 약간 개인 수급주라기보다는 기관이나 외인이 좀 들어와야 네. 적극적으로 들어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윌링스 한번 볼게요. 윌링스도 네. 볼게요.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인버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집도 신축인데 네. 윌링스가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상장하는 거 보고 그게 그건가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네네. 네, 그 태양광 인버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양광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네. 그걸 다시 전압을 변경해가지고 그렇죠. 쓸 수 있는 전기로 쓸 수 있게 만든 게 인버터거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돼요. 네.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죠. 예, 1082대 1. 굉장히 높네요. 예, 그다음에 공모가도
12,600원. 네. 상장 시초가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2만 시초가가 22,800원이었고요. 네네네. 상장 이후에 3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올라갔었죠. 네네.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근데 현재가는 12,850원. 오늘 또 빠져가지고 12,850원이고요. 네.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고점에서 이미 크게 3배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초반에 좀 해먹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상승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걸리겠죠. 그렇죠. 초반에 크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휴식을 필요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요. 네. 근데 아이템이 좀 괜찮죠. 예, 그쵸. 태양광 인버터 관련주는 지금 뭐 윌링스가 현대 코스닥 관련주 중에서는 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6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탄력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고점을 너무 빨리 찍었고 네. 일단 3배 가까이 찍은 이상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 힘들 것 같다. 음. 예, 이미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점이 11,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오면은 조금 매수할 볼만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릴링스 좀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AFW. AFW 볼게요. 이름이 참 어렵죠? 네. AFW. 비슷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KMW, 그쵸. 뭐 AF 관련하고 뭐 엄청나게 이런 영어 이니셜 약자로 쓰는 회사들이 네. 많아요. 근데 국내 기업은 이렇게 다 한글로 변환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어로 AFW 쓰면 참 편할 텐데. 네. 그래서 네. 풀어서 주니까 그렇죠. 좀 길어 보이네요. 2차 전지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응급 전지에 들어가는 마찰제 관련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매출이 응급 마찰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1위라고는 하는데 오. 이쪽 업계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1위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7월 1일에 상장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경쟁률은 866.303대 1, 공모가는 22,500원, 상장 시초가는 저기 약간 잘못 적혀져 있는데 네네. 18,600원이 아니라 상장 시초가 28,000원입니다. 28,000원. 예, 제가 약간 잘못 기재를 한 것 같네요. 네. 28,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가는 네. 13,150원입니다. 네.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네요. 예. 그것도 3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이에요. 네.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AFW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초반에 너무 강력하게 나갔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아이템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총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1,380억 가량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약간 추천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 2,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보이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예, 덕산 데코피아. 덕산 예, 데코피아. 이 종목도 어제부터 계속 좋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오네요. 네. 예, 경쟁률은 348.6대 1이고요. 많이 높진 않네요. 예, 네. 많이 높진 않아도 뭐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그 전에 게 너무 높아 보이는 그쵸. 거지. 네, 1000대를 보통 보다가 200대만 넘어가도 오.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네네.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공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가격에 약간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경쟁률에 너무 의미 둘 필요 없고요. 네. 공모가는 19,000원으로 형성됐고요. 상장 시초가는 18,500원. 네. 그리고 최고 가격 18,500원. 그러니까 딱 상장가만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네요. 그리고는 8월 2일에 상장해가지고 8월 2일. 예, 상장한 다음 월요일 날 코스닥 큰 하락이 나오면서 그쵸. 얻어맞았죠. 그리고 다시 오늘 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19,600원 오늘 찍고 있죠. 네. 오늘 19,600원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 6일간 양봉을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얘기는 지금 흐름이 매우 견조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상승할 경우에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오늘같이 시장이 좀 빠진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네. OLED 부품 관련주예요. 네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그쵸. 덕산 그룹이 있어요. 주로 반도체 이런 관련 기업인데 네네. 그 덕산 그룹 창업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덕산 테코피아. 오. 예. 그 때문에 뭐 물려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린 것 같아요. 네네. 주로 덕산 기업에 납품하는 물량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네. 좀 실적이 좋아야 같이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덕산 네오룩스 네, 덕산 예. 네오룩스 볼게요. 이런 OLED 관련해서 큰 좋은 흐름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OLED 관련 흐름을 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총이 매우 커요. 아직 현재로서 3,300억.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음. 예. 제가 봤을 땐 적정 시총은 한 2,800억, 2,500억 이 정도 네네.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원래 적정 수준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흐름은 매우 좋다는 거. 음. 그다음에 덕산 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최근 6일 연속 양봉 나왔다는 거는 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리고 종목도 볼까요? 다음으로 슈프리마 아이디. 슈프리마 AD. 아이디. 예, 아이디. 슈프리마 아이디 네, 볼게요. 뭐 이름에 아이디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인증 쪽이죠. 아, 예. 그렇죠. 생체 네. 인증 솔루션이네요. 그래서 8월 1일 날 상장했고요. 이 종목도 뭐 덕산 테코피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게 빠졌죠. 네네. 전 이 종목 굉장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면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럼 또 경쟁률이 기회가, 네, 348.6대 1이고요. 오. 공모가가 19,000원이에요. 네. 근데 경쟁 그 상장 시초가가 35,000원까지 갔어요. 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근데 좀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일단 처음에는 올라서 시작했지만 네. 계속 빠졌어요. 그 이후로. 그 때문에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슈팅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가는 한 24,000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여요. 들어가기. 네, 시총도 690억밖에 안 되고요. 네네. 상장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상승이 네.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24,000원대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예요. 3만 원까지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늘도 상승하고 있죠. 그쵸. 이 종목도 덕산 데코피아 정도는 아니지만 뭐 완연하게 한 5일 정도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때문에 오늘 3% 이내만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생체 인증 쪽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 홍채 인증, 뭐 지문 인증 그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그 기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왜 네. 그러세요? 생체 인증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요즘 원터치 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증의 끝은 모든 인증 절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굳이 인증을 하기보다는 인증을 하는 기계들이 자동으로 우리의 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생체를 그렇죠.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인체 아이폰 인식의 끝판왕. 아이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 아시죠? 네,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증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인증이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인증 관련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먼저 선두주자로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한 측면에서는 들어갈 만하다는 거. 네. 하지만 아이템적으로는 좋지 않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볼까요? 예.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데모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데모. 예, 데모가 PPT 있나? 아, 있구나. 네. 예. 데모라는 종목 이름 뭐 대부 데모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데모라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인가요? 이름이 약간 촌스럽게 특수 목적 건설 장비. 네. 장비. 근데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요. 예, 시총 굉장히 낮아요. 700억밖에 안 되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런 장비주는 700억으로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1,000억은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는 경쟁률 1268대 1. 크죠? 특수 목적 건설 장비들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굉장히 잘 납니다. 네네. 예, 그 때문에 좀 시초가가 14,350원까지 갔었어요.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가는 8,000원대. 네. 근데 이것도 슈팅에 나왔던 종목이고
종목이라 네.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뭐 아이템이 좀 건설 장비 좀 재미없잖아요.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기 좋은 네,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현재로서는 좀 들어가긴 그렇고요. 좀 진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년 정도 한 7,000원대 매수하시면서 네. 보유하시다 보면은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매수하기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지금 다른 상장주들에 비해서 약간 영위하는 사업이 구닥다리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뭐 인증, 뭐 2차 전지에 뭐 태양열에 근데 갑자기 건설 장비 그렇죠. 약간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자체적인 모멘텀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인데요. 네, 어떤 네, 회사죠? 플리토. 플리토. 예. 플리토를 한번 볼게요. 언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언어 빅데이터. 예, 그래서 각국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요. 네네. 이러한 자료를 뭐 언어 번역이라든가 음. 인터넷 번역, 네. 그다음에 통역기 이런 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어,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쵸. 우선순위 쓸 수 있거든요. 네네. 저희 회사도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다 번역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도 밑에 다 자막으로 다 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언어 빅데이터에서 오.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플리토도 제가 알기로는 구글 쪽이랑 거래를 해서 유튜브 쪽에도 약간 언어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뭐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산업에 가까워요. 예. 그럴 수 있네요.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에 상장을 했는데 네.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음. 예, 한때 신규 상장주 치고는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경쟁률은 한 1087대 1 정도 되고 상장 공모가가 26,000원입니다. 네. 근데 한 44,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는 최근 좀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가격적으로는 지금 들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아이템 자체도 언제든지 한번 칠 수 있거든요. 네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고요. 음. 유통 주식 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300억 딱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음. 제가 봤을 때한 3만 원대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2만 5천 원 이하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음. 손절가는 2만 4천 원 잡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추천한 종목 중에서 플리토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플리토.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예요. 사업 모델 예. 특례 상장 1호. 사업 모델이 특이하다. 국가에서 밀어줄만 하다. 그래서 사업 모델, 모델. 어떤 사업을 하냐, 네. 빅데이터다. 그래서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네. 과거에는 그 바이오 쪽 특례 상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네. 이거는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약간 안테나샵 이러한 약간 플래그샵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좀 좋은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좀 약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약간 매수 타진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플리토를 가장 최애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또 신규 상장주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규 상장주에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뻔한 유의사항인데 신규 상장주도 시장이 빠지면 빠집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이 빠진 상황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신규 상장도 올라가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주의해야 할 게 신규 상장주들은 물론 본연의 업종에 대해서 섹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신규 상장주끼리 항상 모아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네. 신규 상장주들이 한두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남은 종목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군요. 네. 그런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네.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종목이 먼저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그래요. 네. 그럼 그때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단타적인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네. 굉장히 극가극으로 움직여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상장한 지 다 7월 초에 상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한 10월 정도 되면은 그쵸. 명암이 갈릴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AA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 제작사인데도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겠고요. 반대로 좀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네. 좀 빠져주겠죠. 때문에 이런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되고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웬만한 종목 아니면은 일단 사고 2년 이상 버티면은 수익구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옵니다. 좀 버티면 괜찮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한 보통 1, 2년 내에는 한 번은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을성만 있으신다면은 네네. 신규 상장주는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네. 네. 굉장히 투자에 괜찮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신규 상장주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선 조금 오래 보시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 2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재윤 전문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 흐름 어떤가요? 예, 뭐 오늘 또 좀 밀리네요. 네, 어제까지는 좀 그렇죠. 반등을 좀 줘서 약간 기대감을 좀 줬었죠. 네네. 예. 보통 이제 시장이 큰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고 나면 중간에 이제 반등 구간이 좀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예, 네.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시장에 형성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량들이 유입되는 때가 있어요. 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추세 변화가 있냐 하면 아쉽게도 아직 추세 변화는 아직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약간 소형주가 올라오면서 소형주와 대형주 장세의 엇갈림 정도가 최근 반등장에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흐름, 큰 맥락의 흐름은 아직은 지금 현재는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쪽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최근에 이런 반등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이제 지지선들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고요. 네. 최근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트레일링 PBR로 보면 0.8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싼 구간을 아직 그렇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국내 상황만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한 양상들은 해외 시장도 역시 동일합니다. 네. 자, 해외 시장 잠깐만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나스닥 차트가 되겠고요. 네. 나스닥과 S&P 쪽의 흐름도 이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도 S&P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예, 기술적인 반등 구간 이후에 이틀 정도 현재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네네. 아무래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쵸.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네, 했죠. 그쵸. 예,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쪽도 지금 같이 동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표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슈겠지만 환율 쪽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보셔야 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중국 위안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악화일로로 가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면서 지금 현재 어제 또 신고점을 현재 유발했고 오늘도 고점 유발하고 지금 살짝 밀렸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지금 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줬다 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 같은 안전자산 쪽에 금 차트가 되겠는데 금 같은 종목들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S&P나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도 현재 출렁이지만 아시아 시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에 뭐 홍콩 쪽 이슈도 좀 복잡하고 뭐 최근엔 또 어제는 또 아르헨티나 이슈로 또 남미 쪽에서도 이슈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상승은 굉장히 당분간은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서 강한 반등세를 한번 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현재 1900선 정도에서의 지지 라인의 확보 과정 좀 당분간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러한 양상으로 가면 또 어떤 양상이 나오냐 하면 요 밴드 구간 안에서의 등락장 사이에 개별주 장세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종목 장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딥싱크 쪽의 현황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딥싱크 쪽의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 일단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딥싱크 쪽은 현황이 좋습니다. 양상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모멘텀 쪽에 있는 이슈가 이제 이 스마트 모멘텀이 특히 이제 이슈를 잘 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7월 15일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면 7월 15일이 한 요 정도 됩니다. 7월 15일이 이제 여기서 밴드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 상태니까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2050선에서 1900선까지 밀리니까 많이 밀렸죠. 뭐 거의 10% 이상대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개별주 중에서는 일부 모멘텀 있는 종목은 그래도 그 장에서 버텼고 또 하나의 이슈는 저평가 쪽에 있는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7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가 밀렸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인데 이때 스마트 모멘텀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마이너스 3.3%로 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9% 정도의 갭을 내면서 시장 방어를 잘했다는 것이죠. 7월 15일 이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부분 10%에서 마이너스 5% 언저리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스마트 모멘텀 같은 모멘텀 추종 전략은 그것보다 상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령 이제 7월 26일 정도에 있는 포트의 양상을 보게 되면 스마트 모멘텀은 시장은 밀리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이만큼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특히 있는 자금이 다 빠지지는 못해요. 그러면 도망치는 종목이 있으면 또 그 자금이 옮겨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때 모멘텀 쪽의 일시적인 모멘텀들로의 종목 이동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모멘텀은 잘 잡아내고 있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모멘텀 쪽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딥싱크 쪽에 모멘텀 전략은 이번 시장에 일단은 유용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얼리버드 쪽 이슈가 있습니다. 얼리버드는 약간 좀 편차가 좀 심했어요. 얼리버드에서 들어가는 종목들에 워낙 싼 게 많아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저평가 포트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일부는 약간 방어하는데 고전은 했었는데 일단 스마트 모멘텀을 내려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우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특히 이제 7월 23일자에 있는 포트의 경우에는 코스닥이 10%가 밀렸는데 이때 포트 서비스가 나갔던 포트군들은 플러스 오히려 3%가 났어요. 지금 이게 종목이 아니라 포트로 대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의 전체 손익이 이만큼 났다는 부분이니까 단일 종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코스닥이 16%까지 밀렸던 시점을 5%로 방어하고 이번에 살짝 반등 올라올 때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현재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요소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특히 이제 8월 달에 오게 되면 지금 가장 고점을 찍은 건 8월 6일자입니다. 8월 6일자 포트는 9%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하락장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계실 텐데 9%의 수익이 포트에 쌓여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쵸. 지금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8월 6일자 포트는 코스피는 요번에 반등보다는 코스닥 반등이 좀 셌어요. 네. 이때 중소형주들이 좀 나왔고 아까 전에 그 중소형주 장세와 대형주 장세가 살짝 엇갈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중소형주 장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치고 비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싸게 눌린 종목 이따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네. 식의 종목을 잡는 게 유리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밖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프로도 역시 시장보다 우수한데 네. 얼리보다는 약간 처지는 상황이긴 해도 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쇼커버 쪽도 양호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 그 중에서도 지금은 저평가 요소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강한 얼리버드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평가 이슈 쪽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당분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시장은 일단 쌉니다. 싸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별하신다면 이렇게 뭐 플러스 9%대도 나는 대응도 그쵸. 가능하시다라는 네. 거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딥싱크를 통한 시장 현황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모멘텀에 종목 랭킹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또 양상이 재밌어요. 그래요? 엎치락 뒤치락. 네. 얼마 전에는 제가 최근엔 모멘텀 쪽이 굉장히 강해서 스마트 모멘텀이 도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오늘은 양상이 조금 오,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네요. 자, 잠깐 보시면 네. 눈에 들어오죠. 네, 얼리버드가. 얼리버드가 이제 들어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평가 이슈가 이제는 하나의 테마 섹션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저평가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업들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기업들은 있어요. 그렇죠. 괜찮은 기업들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물량이 나올 때는 사실 괜찮고 안 괜찮고는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포트폴리오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있는 종목 다 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싸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있던 거예요.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 잘 한번 보시죠. 네. 자, LMS라는 종목. 최근에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3, 4분기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LMS는 이제 핸드폰 중저가 모델의 이제 프리즘 시트라고 하는 걸 만드는 업체인데 네. 최근에 고사양 모델에서 중저가 사양 모델로 마켓 사이즈에 대한 전략이 많이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도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 것 쪽에서 현재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회사. 이 LMS라고 하는 회사를 보게 되면 7월 26일자에 들어가는데요. 네네. 7월 26일자 시장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어도 꾸준하게 올라갔죠. 자, 이 LMS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들이 또 나왔었어요. 네네. 그동안 많이 눌려 있고 쌌는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점에서 자금의 이탈 이후에 그러면 종목을 선별해야겠죠. 그쵸. 그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 실적 저평가 그러한 측면에 있는 종목들이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클래시스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런데 눌림목들이 클래시스가 있었었어요. 한동안 눌림목이 있었던 상황인데 클래시스는 이제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된 쪽이죠. 뷰티 디바이스 요즘 뭐 언제나 뷰티는 뭐 네, 하긴 하죠. 그렇죠. 관심이 많죠. 꾸준하게 여성용품들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뷰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이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뷰티 쪽에 관련된 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클래시스가 매출이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6일자에 들어갔는데 26일자에 들어간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 24%까지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최근에 26일이면 한 2주 정도 됐겠네요. 네. 2주 정도의 26%짜리 종목들은 흔히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 좀 더 앞서 오죠. 밑에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자체도 재미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5G 쪽과 관련된 쪽이에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계측 장비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하반기 쪽의 물량에 대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이슈를 하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올라가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많이 늘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MS, 클래시스,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AD 테크놀로지 이쪽은 이제 랜드 플래시 쪽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네오위즈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 내년도에 이어지면서 최근에 IP 쪽 관련된 사업 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네오위즈에 대한 패턴이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네오위즈 쪽 관련된 패턴 잠깐 보시죠. 자 네오위즈를 보게 되면 얼리버드가 들어간 시점이 요 시점 안에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위즈가
거의 바닥권에 있는 부분에 들어가죠. 네네. 얼리버드의 특징이 저평가. 그렇죠. 예, 실적은 좋아지는 이슈를 계속 안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예, 이때 이제 네오웨이즈를 얼리버드는 픽을 했고 이 픽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급등 장세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보통 얼리버드인데 최근에 얼리버드 좀 어려웠던 게 잡았는데 더 밀리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평가 요소가 부각될 만큼 부각됐고 시장도 이제 많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됐고 그 동안에 올랐던 곳에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온 것도 수급을 찾다 보니 이런 종목을 찾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게 얼리버드의 좀 특징적인 패턴이다. 일종의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뭐 HFR도 역시 뭐 얘도 이제 5G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네네. 있고요. 사람인 HR하면 최근에 이제 구인구지 쪽 관련된 쪽 이슈가 그쵸. 있는 것이죠. 네네. 이쪽이 최근에 이제 마켓 특히 이제 사람인 HR 하면 우리 사람인 다 아시죠? 구인구직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예, 최근에 마켓 쉐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에 대한 이제 마켓 쉐어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지배력이 있고 이제 단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신 이 위에 있는 얼리버드와 프로가 잡아낸 종목이 하반기에도 실적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장세의 대응에 있어서 이런 실적과 관련돼 있는데 이번 하락장에 의해서 박앤세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종목을 잘 잡으시게 되면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있는 종목들은 뭐 늘 이제 많이 나왔던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쉬는 모멘텀에서 조금 쉬지만 잘 밀리지 않는 네. 그런 종목들이죠. 말씀드렸지 스마트 모멘텀은 하방 사이드를 예측을 해요. 하방 사이드로 밀리지 않을 만한 종목들을 잡아내는 게 이제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는 잘 안 밀리는 겁니다. 이 종목 중에 이제 최근에 나이스 정보 통신이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약간 특징적이에요. 가장 최근에 잡힌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잠깐 특징을 보시면, 자, 나이스 정보 통신의 케이스, 오늘 이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이 케이스에 이제 들어갔죠. 8월 5일자니까 여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 케이스에 들어간 케이스, 요런 게 이제 스마트 모멘텀이 잘 잡는. 즉, 스마트 모멘텀은 핫한 종목을 잘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적절하게 추가 하락을 제어하고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아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잡고 나서 바로 올라가죠. 이런 케이스들이 현재 있어서 지금 현재 하방으로 1900선 라인은 굉장히 싼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앞으로 종목 장세 부분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모멘텀 쪽 이슈와 저평가 쪽 이슈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을 잘 잡아내면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월 6일자에 보면 어얼리버드 쪽에서 지금 5% 6% 포트 수익률이에요. 종목 수익률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다 4% 5%대의 수익률, 많게는 9%대 수익률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모멘텀을 통해서 종목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오늘의 시장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시장에서 현재 가장 힘든 거는 수급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불안한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선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엔 추가 하락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환 시장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양상은 채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채권 시장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신다면 채권 시장의 안정화도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지금 현재 자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어렵고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가는 시각적인 관점은 매도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살 의지가 없어요. 코스닥 쪽은 워낙 많이 밀려서 한번 사준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선물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8월 6일자에 12,000 계약을 끌고 바닥을 지켰어요. 이때가 우리 시장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 시점에 1900선에서 일단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노출은 돼 있어요. 단 지금 뭐 외국인들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 이후에 풋계약 늘리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 사이즈 줄이고 이제 파생으로 좀 대응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 체계는 현재 장은 일단 1900선에서의 박스장 정도는 일단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단 현재까지도 아직 양상은 불안하니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은 현금 사이즈를 좀 늘려서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포트 전략이 중요하되 포트를 짜시더라도 예, 그 안에 워낙 싸진 것 중에 옥석을 가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쵸. 이것만 잘 해내신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박스장에서도 예, 플러스권 수익을 내시는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장희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신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내외적 악재에 추가적으로 홍콩 시위에 격양된 시위까지 좀 많은 우려가 증시에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조금씩 힘을 내주는 시장처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더욱더 힘을 내주셔야겠죠. 자, 저는 잠시 후 오감만족에서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